마리사의 하루는 기분 좋게 시작되지 않았고 그녀의 머리는 고통으로 쿵쿵거리고 있었고 그녀가 바랐던 것은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시원한 강이나 바다 옆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사는 잔잔한 파도가 모래 위로 굴러가고 따뜻한 태양이 간지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 편안해졌지만 그녀는 공상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분기별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오른손이었고 이 무언의 직함은 그녀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마리사는 끊임없이 책임감을 느꼈고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고 그녀의 조수 애비는 개인 문제로 방문객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사는 이상하게 놀랐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말하세요. 마리사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간신히 눈에 띄는 움직임으로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테이블 밑에서 걷어낸 신발에 발을 넣었습니다. 마리사보다 10살쯤 어린 여성이 사무실에 들어와 자신을 제시카라고 소개하고 마리사를 도전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커리를 내버려 두라고 방문자는 대담하게 선언했고 모든 단어가 마리사의 머릿속에 불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귀찮게 하고 왜 내 남편을 떠나야 합니까? 마리사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매우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리지 않고 그 사람은 너한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감정에 휩싸여 숨이 막힐 정도로 제시카 불쌍한 제커리는 불치병이나 다른 이유로 그를 보내지 않는 아내 때문에 제시카와 함께 있기 위해 그의 감정과 의무 사이에서 완전히 괴로워했고 게다가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제시카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그녀가 나가는 것을 큰 소리로 들었습니다. 아이를 아버지 없이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 위해 당신과만 함께 있는 남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는 아직 마음이 젊습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머리서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커리가 10주년 결혼 기념일에 그녀를 위해 그런 선물을 준비한 것에 확실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녀에게는 상황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남편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인생이 남아있고 마리사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할 테니 제시카가 사무실을 떠날 때 혼란스러워하는 소녀를 보며 희죽희죽 웃었다. 마리사는 피곤한 듯 의자에 몸을 기대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와 제커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의 직업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들은 마침내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러사는 생각했습니다. 마리사는 일어나서 이제 남편과 이야기하고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리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리사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오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의 여주인은 그 사람이 왔는데 내가 너한테는 너무 늙었다고 이제 널 자유롭게 해줄 시간이라고 했고 내 매력을 참지 못하고 지금은 내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왜 그래? 그래, 난 유죄지만 널 떠나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함께 겪었고 제시카는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그녀가 널 화나게 해도 아무것도 비난할 수 없어. 내가 그녀와 얘기할게. 그러면 그녀는 마리사가 스스로 사과할 거야. 그의 여주인은 대담하게 직장에 와서 모든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은 분명히 그녀가 완전히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커리, 당신도 자기 말을 듣고 있나요? 이 집은 물건을 싸고 내가 진짜 스캔들을 시작하기 직전에 떠나요. 제커리는 고개를 숙이고 이미 문지방에 서 있는 짐을 가방으로 싸러 갔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한 번 더 시도했다. 마리사, 너무 흥분하지 말자. 아마도 우리 어떻게든 모든 걸 고칠 수 있어.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내 사랑하는 남편. 난 모든 걸 말했고 게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게다가 곧 아이가 생겼어. 아 그래, 그 아이가 제커리와 계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떠나는 게 낫겠지. 그가 문을 열었지만 마리사 갑자기 그를 불러서 그에게 테스트 결과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좀 더 자세히 연구하라고 충고했고 제커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깨달았을 때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며 발작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사,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건 제 질문이 아닙니다. 제컬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시카가 자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설명하게 해주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마리사는 닫힌 틈에서 소리쳤습니다. 제커리가 엘리베이터를 부르고 떠나는 소리를 듣고 마리사는 그에게 잠시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가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빨리 기억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그날의 행사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객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커다란 담요로 몸을 덮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리사는 거의 12년 전 그가 서투르던 시절의 거리에서 자신과 제커리가 어떻게 마주쳤는지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말더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에서 상자를 떨어뜨린 근시 의과대학생 마리사가 자신을 믿도록 도왔고 결국 레이저 눈 수술을 받고 자신감 있고 잘생긴 젊은 의사로 변신했습니다. 마리사의 친구들은 마리사의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훌륭한 파트너지만 머리써는 제커리가 항상 자신의 머리써만을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믿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머리써에게 마지막 힘을 빼앗겼고 이것이 그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매우 공정한 리더가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마리사를 바다 옆에 쉬게 보냈습니다. 마리사는 처음 며칠 동안은 인기 있는 시끄러운 휴양지에서 떨어진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해변에 누워 따뜻한 태양광선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지루해졌고 다른 휴가객들을 슬쩍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특히 어린애 같은 열정으로 파도를 향해 돌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변에서 뛰놀고 있는 25세 정도의 청년에게 끌렸습니다. 마리사는 어른이 되기 전에는 바다를 본 적도 없고 한편으로는 소년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청년의 행동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사는 그의 유치함을 관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의 자유분방한 에너지는 급락했다. 어쩌면 제시카가 옳았고 나는 정말로 노파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마리사는 저녁이 되자 갑자기 생각에 잠겼다. 마리사는 그런 것을 피했지만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가장 가까운 술집으로 갔다. 일주일 동안 그녀가 너무 지루하고 늙었다는 생각이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바에 있는 시끄러운 회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해변에서 같은 남자를 발견했고 그도 그녀를 알아차렸고 심지어 옆에 앉으라고 손짓까지 했습니다. 마리사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바 반대편 끝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앉아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사는 고개를 들었고 예기치 않게 같은 청년을 다시 보았고 동의했습니다. 그 남자를 앉게 놔두고 그는 자신을 카메론이라고 소개했고 그녀는 또한 가능한 한 무관심하게 보이려고 그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늘 해변에서 내가 행동한 방식을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린애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건 그렇습니다. 바다에 처음 갔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땠나요? 진심인가요? 마리사는 놀라서 카메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부모님이 여행을 고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학교가 끝난 직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가 없이 5년 동안 일한 그의 부모는 아들의 25번째 생일에 선물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이 아름다운 장소에 강제로 쉬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머런은 머리써가 전에 바다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단순히 여러 번 가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마리사는 전 세계의 많은 리조트를 방문한 성공적이고 성숙한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순진한이라는 남자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째서인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바다에 대한 사랑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캐머런은 머리써에게 너무 단순했지만 그의 젊음의 솔직함과 넘치는 에너지는 제 역할을 해냈고 몇 잔의 칵테일 후에 머리써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지인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제커리는 잘생겼지만 침대에서 특별히 온화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사는 남편을 사랑했고 이제 자고 있는 카메론을 바라보며 남편을 용서했다.
아침이 되기 전에 머릿속의 열정과 알코올의 안개가 걷히고 여자는 사물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관계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좋았지만 그게 전부였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리사는 조심스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나와 그녀의 물건을 모아 호텔을 떠났습니다. 같은 날 아침 그녀는 탈출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캐머런은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달리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서는 이유를 모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신문에 몰두했지만 저녁이 되면 햇볕이 잘 드는 해변과 파도 사이로 몇 번이고 뛰어다니던 명랑한 남자가 떠올랐고 때때로 마리사는 카메론에게 전화번호나 주소를 남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내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어쨌든 마리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데이트도 몇 차례 나갔지만 동료들의 값비싼 리조트 고급 자동차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공허한 이야기와 자동차 수리점에 가난한 남자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끊임없이 캐머런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커리는 DNA 검사를 통해 그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된 후 여러 번 그녀의 삶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고아도 아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그는 전처에게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마리사 우리는 너무 잘 지냈어요. 제커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평범한 여자를 찾아서 그녀와 평화롭게 살 것을 조언합니다. 내 인생도 고칠게요. 당신의 비열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며 게다가 훌륭한 연인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서는 제커리가 충격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의 전처의 말에 따라 그녀는 단지 아기로 그에게 복수하고 가장 아픈 곳을 때리기로 결정했지만 머리서는 캐머런과 하룻밤을 보낸 후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와의 관계에 진정한 감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그녀의 조수 애비가 아니었다면 머리서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최근에 좋은 친구가 되었고 종종 퇴근 후 카페에 함께 앉아 있었고 주말에는 더운 여름이 왔을 때 볼링이나 스케이트를 타러 갔습니다. 머리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느꼈습니다. 뜨거운 도시가 소음과 답답함으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편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기를 꺼려하며 답답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애비는 점점 망가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불평했습니다. 주말에만 어디든 가세요. 강이나 호수 근처일 거예요. 맹세컨대 물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 앉아 있을 테니 할머니 댁으로 가자. 애비는 행복하게 외쳤어요. 그녀는 작은 마을에 살아요. 강이 있어요. 애비는 그녀의 손녀이고 머리서는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머리서는 애비의 할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애비는 머리서에게 할머니가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확신했고 머리서는 결국 금요일 저녁에 머물기로 동의했습니다. 애비의 할머니 댁에서 그녀가 정원에 정해진 테이블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늦은 시간에 대접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노부인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 수영할 당신의 모습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해요. 피트니스가 웃었어요. 샌드버그 부인 예 물론이죠. 저는 수영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웃었어요. 애비는 머리서가 얼마나 궁금했고 나는 내일 당신과 내가 반대편으로 수영하여 서로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비는 손을 흔들고 머리서에게 물을 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강은 차가운 지하 흐름 때문에 위험했고 마을의 가장 강하고 용감한 남자들조차 감히 반대편으로 헤엄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사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애비가 겁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없었지만 샌드버그 부인은 강을 조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머리서는 친구가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일은 아침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리서는 수영복을 입고 가벼운 가운을 입고 안개가 끼어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강 위에 떠있는 마리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수십 번의 강한 스트로크를 한 후 달려가 상쾌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강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위험한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코를 골며 반대쪽 해안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사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얼음처럼 차가운 추위를 느끼며 견딜 수 없는 경련으로 근육을 사로잡았고 절망에 빠진 여자는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사는 소리쳤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그녀는 지금 이 시간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그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리사는 해변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강둑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아침 일찍 낚시를 하고 싶은 욕망과 그날 아침 인공 호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강으로 돌진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아마도 마리사의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구세주를 바라보는 유일한 기적적인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사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론은 당신이 아니면 내가 환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마리사 나예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 당신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그리고 난 거의 미칠 뻔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나요? 나 마리사는 카메론 실리를 바라보며 그때만큼 누구와도 좋은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고 1시간 후에 그들은 그의 집 넓은 테라스에 앉아 맛있는 사과 파이를 먹고 차를 마셨다. 우리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비즐이 부인은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머리써입니다. 내 약혼자 캐머런은 머리써가 기침까지 했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어제 여기 와서 샌드버그 부인에 머물렀습니다. 비즐이 부인은 아들의 약혼자가 왜 자기 집에 머물지 않는지 놀랐습니다. 캐머런은 침착하게 머리써가 다음과 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결혼식 전에 약혼자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의견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에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마리사가 항의하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이미 동의했습니다. 내일 모레 엄마는 아마도 햇볕에 너무 더웠을 거예요. 캐머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즐이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에 마을에서 시끄러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캐머런은 머리써를 존경했고 그녀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있게 될 순간, 그의 열정적인 말과 그의 부드러운 포옹에 녹아드는 순간, 젊은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열중해서 혼자라고 생각했고, 9개월 후 마리사는 그들의 사랑과 행복만이 그들 주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아들의 탄생, 브레이즈와 여주인의 한 번의 추악한 방문이 마리사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방법입니다.